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동명의 역사 제4장 위험의 도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위험의 도래 부분은 보험의 탄생과 그 복지국가의 역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융의 부분 중에 보험 그리고 복지국가의 역사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다뤘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보험은 1744년에 스코틀랜드 목사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목사가 사망한 이후에 남는 유가족들의 생계 문제를 고민하던 스코틀랜드 목사인 웰리스 웹스터는 1960년대에 일어난 지적 혁신의 선물인 확률과 통계를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회 목사는 늘 930명 수준을 유지하고 목사 미망인은 279명 수준을 유지한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유가족 연금이란 형태의 보험을 만들어내었고 이후 20년간 추적한 결과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적인 보험의 역사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이러한 형태의 기금 운용 방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스코티시 위도우라는 이름으로 이 기금이 1999년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다가 다른 은행이 합병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겨난 보험업이 쭉 유지되다가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서 보험회사들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실입니다. 이런 획기적인 변화 때문에 이후 10여 년간 미 영국 주식 총액의 3분의 1 정도가 보험회사들의 그 주식 총액으로 차지하게 되게끔까지 보험회사들의 규모가 거대해지기 시작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의 발전은 그 복지국가의 발전과 그 궤도를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민간 보험이 생겨난 것인데 이 운영 과정에서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규모의 경제, 즉 거대한 수의 가입자 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보험 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통계로 증명된 것이죠. 그러나 민간보험은 특성상 정작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과 소득이 없는 노령층, 그리고 전쟁이나 재난으로 노동력을 잃게 된 상위 군인들을 보호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동력을 잃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민간보험이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을 결국 가장 큰 사회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19세기에 그 일반 국민들의 선거권이 일반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생겨났습니다. 국가에 의한 복지라는 이런 구호는 정치가들에게 좋은 득표 수단이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수단을 가장 처음 이용한 정치가는 독일의 군국주의자 대상인 비스마르크였습니다. 언뜻 상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정치가가 했을 것 같은데 비스마르크 같은 국가 사회주의 계열의 정치가가 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비스마르크는 국가 사회주의야말로 그러한 국민을 국가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독일은 1880년대에 국가에 의한 강제 건강보험과 노령연금을 도입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세계의 다른 편 일본에서도 활발하게 보험업이 발달되고 있었는데 일본의 군국주의화가 진전되면서 국가의 인적자원 관리 측면에서 점점 더 강화되어서 점차 의료업과 제약산업은 사실상 국가에 예속되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일본은 영국과 겉보기에는 비슷한 사회보험을 운영했지만 이러한 사회보험이 국가 경제에 끼친 영향은 영국과 일본이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기업과 가정의 도움에 힘입어 이 사회보험이 굉장히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돼서 경제발전에 소속이 되었지만 영국의 경우는 사회보험으로 인한 경제적 지원이 국민들의 노동 동기를 저해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국가의 문화와 각 사회 요소들의 그 역할에 따라서 사회보험의 역할이 좀 다르고요.
최근에 이런 사회보험에 대한 최대의 도전은 전 세계적인 노령화 문제라고 합니다. 저 대표적인 예로 전통적 복지국가이고 70년대 80년대에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자 복지 강국으로 알려졌던 일본이 지금은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서 노령연금의 위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노령층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일본은 연금의 수급 시기를 65세에서 75세로 늦추는 대신 65세에 받는 것보다 85%더 주는 방향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일본의 인구 구성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매우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보다 더 빠르게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한국의 상황도 똑같은 상황이겠죠. 네, 매우 걱정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얼 퍼거슨의 금융의 역사에서 사장 보험의 탄생과 복지국가 역사에 대한 위기의 도래라는 차트를 같이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